크리스마스 날 해질녘의 쇼핑센터.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리론첸 고넨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 울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죠.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집이 없어 보였지만 그 아이의 차분한 태도가 저를 놀라게 했죠. 리론이 기억을 떠올립니다. 대부분의 길고양이들은 사람을 경계하거나 먹이를 달라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는 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침착했는지였어요. 그 아이에게는 뭔가 매우 부드럽고 관찰하는 듯한 면이 있었죠. 마치 세상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리론이 고양이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아이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쓰레기통 옆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리론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고양이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마 동네 고양이겠지. 누군가 돌보고 있을 거야 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 아이가 계속 떠올랐어요. 완전히 잊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리론은 고양이를 두고 온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 작은 생명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아이가 안전한지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추워지자 걱정이 정말로 밀려왔어요.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 옆 그 작은 자리에서 비를 맞고 있을 고양이를 상상하니 리론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 괜찮을까? 누가 돌봐주고 있을까? 혹시 추위에 떨고 있는 건 아닐까? 리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다시 그 쇼핑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주변 상점 주인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던 고양이 보셨어요? 몇몇 주인들이 즉시 알아봤습니다. 아, 그 아이요. 주로 작은 첨가물 가게 근처에 있어요. 가게 주인이 먹이를 줘요. 도너 가게 근처에서도 자주 봤어요. 사람들이 먹다 남긴 걸 먹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들려온 이야기는 리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이 근처에서 차에 치였어요. 고양이의 어미는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평생 안고 갈 부상을 입었죠. 그 현실이 저를 더욱 움직이게 했어요. 이렇게 어린 새끼 고양이에게는 특히 위험한 장소였으니까요. 리론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날 그녀는 처음 고양이를 만났던 쓰레기통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솔직히 다시는 그 아이를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그 느낌은 아이를 다시 볼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죠. 리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혹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리론은 두 아들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거의 정확히 같은 자리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리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레기통 옆 크리스마스 날 처음 봤던 바로 그 자리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어요. 마치 여기 있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 느꼈어요. 제가 그 아이를 구조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우리를 선택한 거라고요. 리론의 두 아들도 고양이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저 고양이 정말 귀여워요. 우리 데려갈 수 있어요? 리론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리론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리론이 손을 뻗자
고양이가 살짝 머리를 그녀의 손바닥에 비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해. 리로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고양이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리론의 품에 편안히 안기며 작게 가르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길고양이 치고는 너무나 사람을 잘 따랐죠. 차에 태우는 순간까지도 고양이는 침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리론의 아들들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이미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민키는 어때요? 아니야, 설탕이가 더 좋아. 하지만 리론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벽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양이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고양이는 그릇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천천히, 품위 있게, 마치 이미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조리라고요. 조리, 프랑스어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부드러움, 그 아이의 존재감, 그리고 우리 삶에 조용히 들어온 그 방식,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식사를 마친 조리에게 아늑한 침대를 마련해줬습니다. 부드러운 담요, 따뜻한 쿠션, 그리고 작은 장난감들. 조리는 새 침대를 조심스럽게 냄새 맡더니 동그랗게 말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쓰레기통 옆에서 보였던 그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평화로운 눈빛이 자리했습니다. 그날 밤, 조리가 우리 집에서 잠든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리론이 말합니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조리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요. 첫날 밤, 조리는 리론의 침대 발치에서 잤습니다. 가끔씩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곤 했지만 곧 다시 편안히 잠들곤 했죠. 여기가 진짜 집이구나. 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리는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쓰레기통 옆에서 봤던 그 조용하고 관찰하는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대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고 창가에 올라가 밖을 보고 소파 밑을 확인하고 리론이 웃으며 말합니다. 마치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리론의 아들들은 조리와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깃털 장난감을 흔들자 조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점프, 조리는 예상외로 활발했습니다. 장난감을 쫓아 뛰어다니고 공중에서 묘기를 부리기도 했죠. 길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생존 모드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조리는 고양이다울 수 있었어요. 놀고, 뛰고, 탐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리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알게 됐고 가족 각자의 일과도 파악했어요. 아침이면 리론을 따라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지켜봤습니다. 낮에는 햇살 좋은 창가에서 낮잠을 잤죠.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이는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조리는 단순히 우리 집에 사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리론이 말합니다. 진정한 가족이죠.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됐어요. 조리의 변화는 매일매일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고 낯선 물건을 경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심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리는 집 안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리론이 웃으며 말합니다. 특히 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창가 자리였습니다. 넓은 창문 앞에 쿠션을 놓아주자 조리는 그곳을 자신만의 왕좌로 삼았어요. 햇살이 비치는 시간이면 조리는 그곳에 누워 눈을 가늘게 뜨고 따스함을 즐겼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던 그 아이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리론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때는 그저 생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진짜로 살고 있어요. 조리는 또한 놀라울 정도로 사교적인 고양이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조리가 먼저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머리를 비비죠. 하지만 조리의 가장 특별한 점은 그 부드러운 성격이었습니다. 리론의 아들들이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조리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 옆에 앉아 살며시 앞발을 아들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조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리론이 말합니다. 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가끔 아들의 뺨을 살짝 핥아줬죠. 마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 조리는 가족들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가 됐습니다. 위로자이자 친구이자 가족의 일원이었죠. 조리는 또한 놀라운 루틴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조리가 리론을 깨웠어요. 부드럽게 리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작게 야옹거렸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알람이에요. 리론이 웃습니다. 그리고 리론이 부엌으로 가면 조리는 조리대 옆에 앉아 아침 준비를 지켜봤습니다. 마치 감독관처럼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는 현관 앞에 앉아 배웅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 식탁 의자에 앉아 함께했죠. 조리는 우리 가족의 일과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한 순간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조리는 소파에 앉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무릎에 앉았어요.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해요. 리론이 웃으며 말합니다. 15분씩 각자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다음 사람에게 가죠. 마치 여러분 모두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조리는 또한 자신만의 특별한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장난감은 깃털 달린 막대였어요. 그것을 보면 눈이 반짝이며 마치 야생 사냥꾼처럼 몸을 낮추고 엉덩이를 흔들었죠. 그리고 점프, 조리는 놀라운 점프력을 자랑했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장난감을 낚아채곤 했어요. 길에서는 전혀 예상 못했던 모습이에요. 리론이 감탄합니다. 조리는 정말 운동선수 같아요. 하지만 격렬한 놀이 시간이 끝나면 조리는 다시 부드러운 고양이로 돌아왔습니다. 리론의 무릎에 앉아 가르랑거리며 쓰다듬어 달라고 머리를 내밀었죠. 그 순간들이 제일 좋아요. 리론이 말합니다. 조리가 완전히 편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요.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사랑받고 안전한 고양이의 모습을 볼 때요. 수의사 검진 결과 조리는 놀랍게도 건강했습니다. 길에서 지낸 시간을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요. 백신을 맞고 중성화 수술을 받고 조리는 완전히 건강한 실내 고양이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리론이 말합니다. 조리의 세상은 이 집이고 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실제로 조리는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에 앉아 밖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했죠. 아마 밖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리론이 말합니다. 지금 이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는 거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고양이가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죠.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던 그 조용하고 경계하던 고양이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활발하고 애정 넘치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고양이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조리를 보면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매일 확인해요. 리론이 말합니다. 그 아이가 웃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고양이도 웃을 수 있다는 걸 조리를 통해 알았죠. 조리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가족을 깨우고
낮에는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놀이 시간을 갖죠. 하지만 가장 특별한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조리는 리론의 침대로 올라와 베개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리론의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작게 가르랑거렸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리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조리가 저에게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리론은 가끔 처음 조리를 봤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리론이 말합니다. 조리 없는 우리 가족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우리 삶의 일부예요. 조리는 또한 리론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리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야옹거리며 맞이했죠. 아이들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조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리는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막내 아들이 말합니다. 비밀도 말할 수 있고 슬플 때 위로도 해줘요. 그리고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않죠. 조리는 각 가족 구성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리론과는 아침 루틴을 공유하고 아빠와는 저녁 TV 시청을 즐기고 큰아들과는 공부 시간에 책상 위에서 함께하고 막내와는 침대에서 책 읽는 시간을 보냈죠. 조리는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리론이 감탄합니다. 마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조리는 놀라운 공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슬프면 다가가 위로했고 누군가 아프면 곁을 지켰어요. 가족이 웃으면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죠. 조리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리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치유자예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했던 존재죠. 그리고 어느 날 리론은 깨달았습니다. 조리를 구한 게 아니라 조리가 그들을 구했다는 것을요. 그 당시 저희 가족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리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가족으로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리가 온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리를 돌보고 함께 놀고 사랑을 나누면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조리는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줬어요. 리론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아이 덕분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 진짜 가족으로요. 이제 조리는 가족 사진에도 등장합니다. 명절 카드에도 SNS 게시물에도 모든 순간에 조리가 함께해요. 조리는 우리 가족의 5번째 구성원이에요. 리론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 리론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던 조리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조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리론이 말합니다. 마치 제가 당신의 고양이에요. 제발 저를 알아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리론은 알아봤죠.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눈빛 속에서 가족이 될 운명을 보았습니다. 조리는 우리를 선택했어요. 리론이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조리를 선택했죠. 이제 조리의 삶은 따뜻함과 안전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 옆에서 추위에 떨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먹이를 구걸할 필요도 없고요. 대신 조리는 햇살 비치는 곳에서 낮잠을 자고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매일을 보냅니다. 조리의 지금 삶이 어떤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리론이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조리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가족들을 따라다니고 햇살 좋은 곳에서 낮잠을 자며 무엇보다 가족의 일부로서 살아갑니다. 만약 그날 조리를 그냥 지나쳤다면 리론이 상상조차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지 몰라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이어줬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크리스마스 날 해질녘에 두 영혼이 만났어요. 하나는 구조가 필요했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조리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예요. 리론이 미소 짓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리가 저를 만나기로 결정한 거겠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옆의 고요한 고양이는 이제 사랑받는 가족 고양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이에요. 리론이 조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조리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사랑을 조리에게 돌려주고 있죠. 이것이 조리의 이야기입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가족의 품으로, 생존에서 사랑으로, 외로움에서 소속감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에서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의 주변에도 조리 같은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를 알아봐 주세요. 어쩌면 그 아이도 여러분을 선택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동물 구조 이야기를 만나보세요.